인사드리겠습니다. 안양 만안 출신 국회의원 강덕구입니다. 킬러 문항 없는 수능을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불수능이었다라는 것은 수능 결과가 여실히 말해집니다. 정부의 약속은 결국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2028 대학 개편 시한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상대평가 대입 경쟁 체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 속으로 우리 아이들을 몰아넣는 정책은 전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절대평가제 도입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오늘 참석한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강민정 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홍민정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님 함께하셨습니다. 정지현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님 함께하셨습니다. 구본창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대안 연구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신소영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정책팀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최송화 전국 중등교사노조 위원장 권한대행 함께하셨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낭독하겠습니다. 킬러 문항 배제 조치가 무색한 불수능 상대평가 금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정부가 킬러 문항을 배제하여 출제하겠다고 공언한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가 지난 7일 발표되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성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어 표준 점수는 150점, 수학은 148점, 영어 1등급 비율은 2018년 절대평가 도입 이래 최저 수준인 4.71%로 사실상 상대평가와 다름이 없어 국영수 공이 명백한 고난도 불수능이었습니다. 지난 6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분석 결과에서도 수능 수학 문항의 13%가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킬러 문항이며 5일 발표한 중등교사노조 설문 결과에 따르면 수능 교과교사 75.5%가 올해 수능에서 킬러 문항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 반응과는 사뭇 달리 교육부는 올해 수능에서 킬러 문항이 없었으며 공교육 출제 원칙을 지키면서도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자화자찬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10일 공정위는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대응의 일환으로 수능 출제 경력이나 입시 실적 등을 허위 과장하여 표시, 광고한 대입 사교육 업체에 대해 과징금 및 시정 명령 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살얼음판과 같은 입시 경쟁의 강도만큼이나 사교육 시장의 경쟁 강도도 날로 맹렬해지고 있는 만큼 사교육 업계에서의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 구제하고 시장의 질서를 관리 감독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자 의무입니다. 또한 배운 데서 출제하는 것은 평가의 상식이니만큼 국가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 내에서 수능을 출제하는 것은 당연한 명제일 뿐 단언컨대 근본적인 사교육 경감책도 공교육 정상화 대책도 정부의 치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매년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며 국가 교육 예산의 3분의 1 수준에 달할 만큼의 사교육비가 상승세인 근본적인 원인은 킬러 문항이 아니라 바로 대입 상대평가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수능 성적 발표 이후 수능 만점자와 표준점수 최고점자를 배출한 어느 학원의 월 수강료는 월 3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학원의 등록이 일찌감치 마감되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사교육 시장에서는 불수능의 맹위에 물을 만난 듯 일찍이 선행 재수반과 대입 컨설팅, 수능 대비반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교육 시장의 상황은 정부가 설령 킬러 문항 몇 개를 핀셋으로 덜어낸다 할지라도 상대평가 수능에서는 준킬러, 준중 킬러 문항을 통한 변별 기제로 작동할 수밖에 없고 수능에서 단 0.0001점이라도 높이기 위한 출혈적 사교육 참여 대열은 확대될 수밖에 없음을 방증합니다. 즉 문제의 원흉이자 본체인 상대평가 대입 경쟁 체제가 존속되는 한 수능 사교육은 줄어들 리 없고 수능이 더 공정해질 리도 만무합니다. 정부가 상대평가 구조에서 필연적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는 사교육 폭증 참사의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수능에서의 킬러 문항 제거와 사교육 카르텔 척결을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운운하는 것은 사교육 현실을 호도하는 기만적 행정입니다. 상대평가 대입 체제를 유지한다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도 요원할 것입니다. 개정된 국가교육과정이 아무리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 등의 미래 역량을 강조한들 상대평가 대입을 도외시할 수 없는 학교교육은 교육과정을 도외시한 채 사교육과 매 한 가지로 문제풀이 기술을 연마하여 남들을 이기기 위한 수업과 평가에 매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정과 변별을 최우선 가치로 설계한 대입 제도에 의해서 파국으로 치달았던 학교교육의 실패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낮았던 합계 출산율이 올 3분기에는 더 낮아진 0.70명입니다. 지역 소멸을 넘어 국가 소멸론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단 한 명의 아이도 경쟁에서 낙오되고 도태되지 않도록 모두를 살리는 미래 교육으로의 새 판으로 반등을 꾀해야 할 전환기입니다. 모름지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단언컨대 절대평가 시대의 문을 여는 일입니다. 지난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평균 성적은 최상위 수준이지만 학생들 간 성적 분포 측면에서는 양극화 현상이 위험 수준임을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수학의 경우 OECD 가운데 평균 점수는 1에서 2위로 최상위권이지만 학교나 학생 간 분산 비율이 높아지며 중위권이 사라지는 성적 양극화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극강의 변별 기제로 상대평가 입시제도와 경쟁교육 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교실에서는 수많은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비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진정 이 땅의 아이들이 겪는 경쟁교육의 고통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킬러 문항 없이도 변별이 가능하다는 미봉책으로 자족할 것이 아니라 대입 상대평가 체제를 종식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28 학년도 대입제도 시한이 확정되는 내년 2월까지 고교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 전환을 골자로 한 대입 상대평가 금지 법안을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한편 지난 8일 대입 절대평가 전환을 촉구하는 교육시민단체 연대는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가 발표한 2028 학년도 대입 시한과 관련하여 대통령실,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와의 공식 면담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교육부와 대통령실 및 국가교육위원회 이배용 위원장의 경우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정대와 상임위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당연직인 조희연 위원, 학부모 대표로서 전은영 위원 등이 면담 요청에 수락하여 금일 오후 4시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실에서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논의 상황과 향후 일정 및 대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2028 대입제도를 교육당국이 어떻게 수렴하고 민의를 반영해 나가고 있는지를 그 경과를 국민들께 지속적으로 보고할 것입니다. 교육당국은 지금이라도 닫힌 귀를 열고 면담에 응하며 국민들의 신음과 고통을 직면하고 시민사회와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권자를 존중하는 정부의 모습이자 매년마다 역대 최고치를 찍는 사교육비 문제, 수능 출제 심하다 불거지는 물수능, 불수능의 논란과 출제 오류의 혼란과 미래 교육을 역행하는 문제풀이식 입시 대비 교육의 고질적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요. 우리 교육이 희망찬 미래로 한 걸음을 내딛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2023년 12월 12일 국회의원 강두구, 강민정, 김남국, 김용호, 문정복 대입 절대평가 전환을 촉구하는 128개 교육 시민단체 연대. 이번 수능 결과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고 그리고 거기에 숙달된 학생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위 평가원은 킬러 문항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수능 결과가 보여주듯이 중킬러 문항들은 많았습니다. 중위권이나 중하위권 학생들이 문제를 끝까지 못 풀었다라는 게 현장 교사분들의 전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킬러 문항과 킬러 문항의 본질적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수능이 계속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불수능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교육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부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제 절대평가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힘들을 다 모으겠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